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수잔 솔티라는 분이 인권운동가인데 예. 목사님처럼 여기서 공부를 좀 하신 분,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을 소개해달라. 예. 이제 그때는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북자 고위직들이 많이 와서 상하원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만 잘한다고 통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로 북한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언어가 훈련이 안 되면요. 영문학 교수라도 그거 통역이 잘 안 돼요. 북한에 대한 언어를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저런 언어를 뭘로 번역을 해야 될까가 안 되니까 저는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수잔을 만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하고 피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탈북자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뭐 이용당해 먹고 상처받고 하는 3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걸 보고요. 저도 뭐 하다 보면 내가 탈북자 선교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때가 저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수잔이 정말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다음에 탈북자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하고. 그렇죠. 예, 그것도 자기 애 3씩이나 키우는 가정주부인데 한국 같으면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전적으로 봐주셨고 남편이 그걸 다 뒷바라지하는데 뭐 그게 돈 버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평생 저 사람이 그 달란트 갖고 일을 했으면 돈을 1년에 10만 불도 더 벌을 텐데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의지가 되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잔하고 활동을 하면서 큰 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도 공동 부회장의 한 명으로서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 때문에 된소리만 좀 그거 좀 해주세요. 그거 완전히 그거 나쁜 사람이야 문재인. 그 5년 동안 힘들었죠. 그렇죠. 한참 불이 붙었는데 네. 박근혜 저 탄핵에 된소리 맞으면서 5년 동안 완전 사가닥지. 완전히 지금 북한 인권이 예. 저는 뭐 어느 한 정권의 책임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북한 인권법이 11년째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째. 그래서 당연히 그 뭐 김태현 변호사님 만나 그 전서부터 이제 알고 있었고 같이 활동을 했지만은 김은수 지사, 황우려 그다음에 뭐 다 여러 저 변호사들 같이 해갖고 이제 인권 국제적인 활동을 같이 해왔죠. 근데 인권법이 통과가 안 되는데 보니까 한나라당이 그때 다수당인데 다수당으로도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화가 난다. 그래 무슨 의원이죠? 조순영? 아니야, 조순영 의원 그때 야당인데 갔더니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문제야. 왜? 153명 다수당 통과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다 통과해 줄 테니까 한나라당 저 의원들 찾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정말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저렇게 그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인데 어떻게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저렇게 몰라 할까 해갖고 그 이유가 뭐죠? 김정일이가 겁난다 이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표예요. 왜냐하면 북한 인권을 건드리면은 중도층의 유권자들이 싫어한다. 보수 꼴통으로 해서 자해가고 중도가 싫어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보다 내 표에 플러스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가 이 한나라당 보수당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뭐 실망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갖고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해서 지금 200몇십 차 갔지만은 70몇 차까지 가면서 결국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어요. 한국에서. 그게 2004년입니까? 2004년에 제정 아니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고 2004년에 미국에서고. 네. 한국에서는 2010년 박근혜 대통령 전이 이명박 정부 때입니까?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 때죠. 2015년이나 16년 2010 탄핵 전이죠. 탄핵 전이죠. 탄핵 통과죠. 근데 이제 그때도 전륜발이식으로 통과가 됐어요. 얘네들이 겨우 통과시켰지만은 이미 북한인권재단에 우리가 다수를 가지 못하고 아니 한국에서 먼저 통과돼야 되는데 왜 미국에서 먼저 통과시킵니까? 10년 전부터 2004년 그러니까 안 그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나 한국의 정치인들이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큰 저는 책망을 받을 한국의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가 아니 홀트 고아원도 미국에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까? 고아? 지금도 보내죠. 아니 우리 여기서 저깨안 넣는 부모들 그거 입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기가 차네. 기가 차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통과됐지만 네. 지금도 김태현 변호사님 뭐 앞장을 서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북한인권재단이 예. 재정까지 100억이 넘는 예산이 됐는데 예. 인권재단 저 정권 예. 문재인 정권 예. 5년 지날 동안에 이사도 추천을 안 해줬어요. 9명의 이사가 이쪽에서 3명 저쪽에 6명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고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직무유기를 해버리니까 이 예산 없어져 버리고 사무실 뒀다 사무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우리 위대하신 한국의 정치인들 특별히 지금 진보당이라 하는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서야 될 진보당이 동족의 아픔에는 이렇게 직무유기 아니 국내 노동자들한테는 은권하러 난리죠. 국내 노동자들. 예? 보라날짜리 계급한테.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저쪽에 세월호 세력이 네. 천막을 치고 있어서 네. 여기 보니까 성호 스님이 천막을 치고 또 옆에 김풍년 씨라고 인권 활동을 하던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하면서 텐트를 2개를 쳤어요. 동아일보사 앞에. 예. 제가 그래갖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하루에 15시간씩 거기서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 서명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앞에 지나가는 성직자들이 예. 그때 정의사제 구현단 검사부, 그다음에 세월호에 관여하는 스님들과 조계선 우리 뭐. 목회자들 예. 그 승복을 딱 입고 예. 목회자 정복을 다 입고 그 교무도도 있어요. 예, 지나가는데 여기 서명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 그 세월호에 가서 농성을 하기 위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건 가고. 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월호는 가고. 예, 이거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여기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서명 좀 해주시오 했더니 남이 나라 인권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리나라 인권 세월호 인권. 하시오. 세월호 인권. 예.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불교, 천주교, 예. 기독교 지도자라는 분들의 생각이 북한을 남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우리 허리가 잘라진 우리의 동족이 한 몸인데 이 사람들 생각엔 어떻게 남이라고 할까? 그럼 국가인권위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 인권위원회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류가 돼서 껍데기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들도 탈북자 인권이나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갑니까? 근데 노동자들의 인권 네. 어떻게 북한 인권이 남이 나라 인권입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왜 목사님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애걸복걸하면서 하십니까? 성경 말씀 제가 한 구절 네. 인용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성경에도 말씀이 나오고 우리는 한 지체라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린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두동강 났다는 말은 국민학생도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동강 난 바디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반동강 났으니까 저는 신창민 교수님하고 12년째 통일대박운동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듭니다. 찬성, 두동강 난 허리를 하나로 잇는 게 찬성 반대 프로테지 얻어서 되느냐.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통일이다. 이거는 찬성 반대 퍼센테이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must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나왔듯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 내가 얼마 전에도 일을 하다가 여기에 가시가 배겼어요. 그러면 요 손톱에 가시만 배겨도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아니 내 손톱에 가시 하나 배겨도 이러는데 우리 동족이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안 나눠주고 군비로 쓰고 엉뚱한 대로 써서 95년도부터 고난의 행군 때 약 300만 명의 우리 동족이 죽었으면요. 이게 세월호에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300명하고 300만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 동족인데. 근데 세월호에 가는
그 이거 하는 그 성직자들이 남의 나라의 인권이래.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그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의 대표적인 분들인지 아니면 생각이 잘못된 분들인지 저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상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우리 탈북자 받아들이는 것도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 동족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세월호 물론 안타깝지만 우리 동족들 그 우리나라 박정희, 이승만 독재를 부르짖으면서 그 독재에 그래 과연 얼마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사람 인권을 탄압했어. 많이 김일성하고 그 3대의 비교가 비교하면 됩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인권은요. 월급 조금 적게 받는 거 더 많이 그거는 달래는 네.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저기는요. 죽고 사는 문제 그렇죠. 절대적인 거니까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거예요. 안 그죠? 되죠. 예. 근데 신앙을 안 갖고 있는 보통 종교인이 아니래도 야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아니 어떻게 동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뺄까를 생각하는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인육까지 먹는 게 우리 동족이라 하면은 아니 아프리카 선교하고 일본 토호쿠의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도 거기 선교 헌금을 보내고 지원금을 보내는데 탈북자를 남이 나라다 그 다음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안 시켜주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다. 제가 그래서 북한인권법 통과 을사오적처럼 정청래를 비롯해서 그 그놈들을 지적을 해서 박지원이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자기네 당의 대표였을 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북한인권법 절대로 통과 안 시켜준다 하면서 나와서 제가 언론에 SNS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박지원 씨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일이다. 그렇게 썼길래 오늘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당신 자손들에게 걸어두고 대대손손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인권법은 결국 통과시킬 것이고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당신 같은 사람들 북한에 있는 2,500만 동족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왜? 국회의원으로 미국에서도 북한인권법 통과되고 그 다음에 연장이 돼서 동족들을 살리자고 세계적으로 부르짖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국회의원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한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더니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사람을 5명을 정해서 그 의원 사무실에 가갖고 김태현 변호사, 정배드로 목사 해갖고 박지원하고 또 누구예요? 그 정청래 박지원, 정청래 그때 뭐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데모를 하니까 예. 2놈째 가기 전에 손들더라고요. 큰일 나셨네. 그래서 지금도 광화문에서만 우리가 떠들 게 아니라 그 사무실까지 가야 지역구 되네요. 사무실을 해야 돼요. 우리 광화문들이 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저 정광 목사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 좀. 지역구 으쌰으쌰하고 매동 대표리지 지역구 말고. 가서 그 군인들 건드리고 거기 우리 네. 지지자들 다 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마을 회원들이 글로 가야 되겠네. 아니,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 지금 또 하와이 들어가고 지금 워싱턴 갔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북한 인권법에 대한 이런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좀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예. 저는 뭐 역사 예. 교수시니까 저는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한반도의 지난 한 근세에 우리 해방 때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역사하고 계신가,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돕고 있는가, 제가 시청자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해서 해방됐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분의 혼자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힘이 미국과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방된 거지, 연합군이 승리 안 됐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시켜준 게 결국 미군과 유엔의 도구. 예. 그 다음에 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나라와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두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그러면 예. 45년도도 유엔과 미군의 도구. 그 다음에 48년에
정부를 다시 수립한 것도 5월 달에 이스라엘, 8월 달에 우리나라.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됐어요. 1950년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김구를 어려서 그냥 막연하게 좋아만 했는데 48년도에 북한 가서 북한이 전쟁 준비를 저 정도 하고 있는데 남한에 와서 입도 뻥끗 안 했다는 걸 볼 때 군대까지 보고 왔어요. 북한 군대. 저는 그걸 보고 김구 이 사람 정말 우리가 평가했던 이 사람이 맞는가? 김구에 대해서는 좀 다른 면을 제가 이제 보고 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될 정도로 전쟁 준비가 안 된 나라인데 만일에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지금도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정말 역사의식이나 이번 기본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저런 인간들이 정말 진보인가? 좀 말도 안 되는 인간들. 그래 그러면 당신 그쪽으로 가서 살아. 해방 좋아하는. 그러면 1950년에도 미군이 극적으로 돕기로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도 물론 제가 미국의 시민권자고 30년 정도 살았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걸 다 좋아하고 미국이 하는 걸 다 좋아하진 않아요. 불만스러운 면 많죠. 어느 나라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한 85% 90% 이상은 혈맹으로서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성장하는데 어느 나라보다 도움을 많이 준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북한 인권법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다수당이 됐을 때, 이 보수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저쪽에서 이사를 추천 안 해준다라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걸 안 한 저는 보수당에 더 분노를 느끼고 뭐 아예 그걸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2015년 6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교수님? 9월 2015년 6월 23일이요. 6월 23일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근세사에 특별히 유엔과 미군이 한반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저는 오랫동안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강연에도 쓰거든요. 왜? 이게 팩트니까. 그때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가 겨우 개소식을 했는데 그 날짜. 네. 종로의 글로벌 센터에. 근데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보수 정부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도요. 인권사무소가 왔는데 박원순이 서울시장이래 갖고 서울시에 인권사무소로 들어오는 걸 아주 악질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못 열고 커피숍에서 6개월 동안 커피숍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유엔 아니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합니까? 정치인들이 개념이 없는 그러니까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된 거 아니에요? 탄핵된 싼 건 아닌데. 다른 거보다도 대통령이 개념이. 유엔 북한 인권 유엔 서울 사무소가 들어온다는 게 역사적으로 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6개월 동안 헤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2015년에. 그거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도와줘야 되는데 박원순이 좌파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방해하니까. 그래서 매스컴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저는 유엔에서 너무 실망해. 당사국인 한국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유엔 사무실이 들어오겠다는데 이렇게 관심 없으니까 유엔 사무소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무소를 도쿄나 방콕에다 개소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뚜껑이 막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장님한테도 이렇게 탄원서를 내고 대통령한테 해서 이게 만약에 서울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당신네들 우리 타도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6개월 만에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보수당의 생각이에요. 탄핵돼서 사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해방, 그 다음에 6.25에서 도움을 준 거, 우리나라 건국한 거. 그러면 2015년 6월 23일에 유엔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다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을 붕괴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 사무실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언론은 뭐한 거예요? 언론은 좀. 언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첫째는 북한 주민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서부터 뭐 사건 하나 갖고 탄핵을 한다면은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인권법이 다 통과됐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서 통과를 시켜놓는데 재정 예산을 써놓은 거 북한인권재단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하나님 징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네 동족에 대해서 그러면서 전 세계의 선교 2등이다? 아니 다른 나라 그렇게 자랑하면서 네 동족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동족의 아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 동족이 여기 지금 손톱에 가시 하나인데 예. 300만이 굶어 죽고 지금도 월급 얼마 더 늘려달라가 아니라 예. 종교만 가지면 수용소에 가고 지금 엊그저께도 보니까 중학생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여기서 삐락 풍선 뿌리는 거에 USB로 드라마를 봤다고 중학생들이 3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니 이런 나라가 존재해야 되고 그 정권을 여전히 도와야 된다 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는데 이 정권은 하루속히 무너져야 되거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나오고 우리 동족의 아픔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내 동족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미리온 통일인 34,000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 것보다 이 탈북자들 한 명이면은 적어도 굉장히 많은 북한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3만이면은 30만 이상의 북한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괜히 여기저기 보내려 하는 것보다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탈북자 한 명씩만 자매결연 맺어서 북한 선교한다 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케어링하고 키우고 한다면은요. 지금 햇볕 정책을 통해서 국가에서 도와준 돈보다 탈북자들이 개인적으로 도와준 돈이 정부가 버린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우리가 북한 인권에 치중해야 되는지, 이게 단순한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한국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제는 좀 해답을 내놔야 될 때가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 결국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시대적 사명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구만요, 그죠? 저는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좌우 진보 보수 다 좋은데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던지길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자기네 당에서 좋아할까 하면서 저대로만 한다면 난 윤석열 업고 다니고 싶다. 말만 할게 행동을 해야지. 말만 잘하면 뭐해요? 나도 하겠다. 그런 말은.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처음은 말뿐이에요. 지금 말만 지금 잔치처럼.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1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제 지켜보고. 그 통일장관하고는 언급이 지금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통일장관도 처음에 좀 세게 나오더만 요새 조용해요. 통일장관도.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 좌파는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정치권과 언론이 하나가 돼서 똘똘똘 부딪혀서 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따로, 그 다음에 보수당 따로, 국민들 따로, 비대위원장 따로 하고 언론에서는 당대표 따로, 언론에서는 무관심이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북한 통일은요, 이거는 시대와 그 다음에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만약에 관심을 안 갖는다면 시민사회에서라도 어떻게 이 활동을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은 이 SNS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도 네. 정권에서 저렇게 무시하고 막 가도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예. 우리 교회의 힘도 좀 예.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한국 교회가 민족에 대한 그다음에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한 이런 면에서 예. 우리의 힘도 좀 한데 모으고 예. 그다음에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들도 좀 연합을 해서 예. 어떻게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안 되면 윤석열 정부 정식으로 면담 요청도 하고 예. 안 되면 들이까고 예. 보수 정부에서 못하는 건 우리가 뭐 저들이 하나님입니까? 예. 안 되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 장관도 우리와 같이 인권 활동을 했던 인권 활동가 중에 한 분이고 물론 장관이 되면은 제약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활동했던 분이 다른 전혀 경험이 없는 다른 분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코드를 맞춰서 쟤네는 우리 박원순 때 서울시의 북한인권단체 거의 전멸로 모든 재정 다 깎았는데 저 시민단체 자기네 단체는 다 보조를 먹이 얼마나 살리는 게. 해주 보조를 얼마나 해준다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 우리 단체 살리는 게 아니라 예. 북한 인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보수단체 인권단체들 도와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결기를 가지고 뭐 국가인권회도 찾아가서 우리의 요구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통일부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도 아니 왜 이거만큼 지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남한에 있는 문제 저는 정치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목사님들끼리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정치 때문에 나눠진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진짜 십자가 안에서 하나